오늘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이 가장 저렴하게 단백질을 챙기면서 근육을 빠르게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꾸준한 단백질 섭취와 식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건강 정보를 매일 받아보시려면 100세 건강 구독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왜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근육 감소는 단순히 운동 부족 때문만이 아니라 단백질 섭취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시니어의 상당수는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식품과 섭취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란입니다. 계란은 가격 대비 단백질 함량이 높고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어 근육 회복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계란 한 개에는 약 67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삶거나 스크램블, 구운 형태로 간단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계란을 추가하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소화가 잘 되고 매일 먹기에도 부담이 없는 식품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 반찬으로 두부조림이나 된장찌개에 넣어 먹으면 단백질을 손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라서 콜레스테롤 부담이 적습니다. 세 번째, 콩입니다. 콩은 냉장고에 오래 보관할 수 있어 꾸준히 섭취하기 좋습니다. 검은콩, 강낭콩, 병아리콩 등 종류도 다양하며 샐러드나 국, 찌개에 넣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참치캔입니다. 참치는 단백질 밀도가 높고 바로 먹어도 든든합니다. 특히 기름을 뺀 수저 참치는 칼로리는 낮으면서 단백질은 풍부하여 간단한 도시락 메뉴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바쁜 아침이나 점심 대용으로 참치캔을 선택합니다. 다섯 번째, 저지방 우유입니다.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식품입니다. 저지방 우유를 아침이나 간식처럼 마시면 근육 회복을 돕고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일부 분들은 유당 소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필요하면 무유당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이미 근육 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본 식품이지만 그만큼 효과적입니다. 삶거나 구워서 냉장 보관해두면 하루 필요 단백질을 간편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후 섭취하면 근육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삶은 고구마와 함께 섭취입니다. 단백질만 먹는 것보다 고구마와 같이 섭취하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함께 흡수되어 근육 합성을 촉진합니다. 고구마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에도 안정적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충분히 채우고 계신가요? 만약 부족하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식품을 활용해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계란과 두부, 점심에는 참치캔과 콩, 간식으로 저지방 우유와 고구마를 챙기는 식입니다. 잠시 후에는 이 7가지 식품을 가장 경제적으로 실생활에서 꾸준히 챙기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먹는 것뿐 아니라 보관과 조리 방법까지 알면 식비 부담 없이 꾸준히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앞서 7가지 단백질 식품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를 실생활에서 꾸준히 경제적으로 챙기는 방법과 추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좋은 음식인데 매번 준비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몇 가지 간단한 루틴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계란은 한 번에 삶아두기입니다. 56개씩 삶아서 냉장 보관하면 아침마다 바로 꺼내 먹을 수 있습니다. 스크램블이나 샐러드에 넣어도 좋고 간식처럼 바로 먹어도 근육 회복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일 계란을 삶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두부와 콩은 조리 후 냉동 보관이 가능합니다.
두부를 한 입 크기로 잘라 얼리면 필요할 때 찌개나 조림에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콩은 미리 삶아 냉동해 두면 반찬으로 활용하기 편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식사 준비 시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세 번째, 참치캔과 닭가슴살은 간편식 활용입니다. 참치캔은 바로 먹을 수 있지만 샐러드나 밥과 함께 섞어 도시락으로 준비하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은 삶거나 구운 후 한 끼 분량씩 잘라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면 언제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저지방 우유는 아침과 간식 활용입니다. 시니어분들 중에는 아침 식사량이 적거나 간식으로 먹는 습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유 한 컵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하루 단백질 보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유에 견과류나 귀리를 조금 넣으면 더 영양가 있는 간식이 됩니다. 다섯 번째, 삶은 고구마는 함께 챙기기입니다. 고구마는 단백질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근육 합성에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점심이나 저녁에 닭가슴살과 고구마를 같이 먹는 습관을 들이면 에너지와 단백질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럼 하루 식단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침 삶은 계란 2개 두부 반 모 저지방 우유 1컵. 점심 참치캔 삶은 콩 삶은 고구마. 간식 저지방 우유 견과류. 저녁 닭가슴살 백지 샐러드 고구마 한 조각.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단백질 섭취가 충분하면서도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 60대 남성은 이 루틴을 3개월간 실천한 후 근력 검사에서 눈에 띄게 향상된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운동을 함께 하지 않으면 단백질만으로 근육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답은 부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운동과 병행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이나 걷기, 스트레칭과 같은 활동을 병행하면 단백질 섭취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계란과 우유를 섭취한 후 15분 정도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 단백질 합성이 더 활발해집니다. 또한 섭취 시간과 양도 중요합니다.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11.2g 정도인데 이를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하루 여러 번 나눠 섭취하는 것이 근육 회복에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60kg인 시니어라면 하루에 약 607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계란 2개, 두부 반모, 닭가슴살 100g, 저지방 우유 1컵 등으로 나누어 섭취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단백질은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챙기는 습관이 근육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낄 수 있지만 냉장 냉동 활용과 간단한 준비 루틴만 익히면 어렵지 않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 시니어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단백질 섭취 실수와 이를 바로잡는 방법,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한 식단 팁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마지막 부분에서는 시니어분들이 흔히 하는 단백질 섭취 실수와 그 해결법,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식단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단백질은 충분히 먹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섭취 타이밍과 양이 맞지 않아 근육 회복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단백질을 거의 먹지 않고 저녁에 한꺼번에 몰아서 먹는 습관은 근육 합성에 최적화되지 않습니다. 하루 34회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단백질만 먹고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근육 합성을 돕지만 탄수화물이 함께 있어야 근육 회복 속도가 높아집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닭가슴살과 삶은 고구마를 같이 먹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세 번째, 편의성만 생각해 가공식품 중심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보충제만 먹거나 캔 참치, 냉동 닭가슴살에만 의존하면 장기적으로 비용 부담도 크고
미세한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식사에서 계란, 두부, 콩 등 자연식품을 중심으로 보충하는 것이 건강과 근육 회복에 더 유리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 70대 여성분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단백질 보충제만 먹고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근력 검사에서 결과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후 계란, 두부, 콩, 닭가슴살을 매일 조금씩 나누어 섭취하고 하루 20분 걷기와 가벼운 스트레칭을 병행하자 3개월 후 근력과 체력이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팁은 단백질을 맛있게 즐기면서 꾸준히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계란 삶거나 스크램블, 샐러드에 넣어 다양한 맛으로 즐기기. 두부조림, 찌개, 샐러드 활용. 콩 삶아서 반찬으로 샐러드나 국에 넣기. 닭가슴살 구워서 샐러드, 고구마와 함께 먹기. 저지방 우유 간식으로 견과류, 귀리와 섞어 먹기. 참치캔 샐러드, 밥, 샌드위치 활용. 삶은 고구마 단백질 식품과 함께 조합. 또한 꾸준함을 위한 루틴을 만들어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식재료를 미리 준비하고 하루 34번 나눠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냉장 냉동 활용과 조리법만 익히면 식사 준비 시간이 크게 줄어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육 회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면역력 유지에도 단백질은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부족은 근육 감소뿐만 아니라 면역력 저하, 체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하루 단백질 섭취를 체크하고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식품을 활용해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은 하루 권장량을 하루 여러 번 나눠 섭취하세요. 두 번째,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면 근육 회복이 빨라집니다. 세 번째, 편의성만 따지지 말고 자연식품 중심으로 챙기세요. 네 번째, 운동과 병행하면 단백질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다섯 번째, 준비와 루틴을 만들어 꾸준히 섭취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단백질 식품을 바로 챙기실 계획인가요?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습관이 결국 건강과 활기찬 노년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건강 정보를 매일 받아보시려면 백세건강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